평소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리고 찌릿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의심하기 쉽다.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아 균열 증후군일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인 치경부가 파여 있는 상태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시린 증상을 일으킨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치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치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질환이다. 치경부 마모증이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인 치아의 목 부분이 마모되어 파인 것을 말합니다. 치경부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 범랑질이 마모돼서 깎여 나가면 안쪽에 상아질이 노출되게 되고 이 상아질에 있는 미세한 관들이 내부 신경 조직까지 외부 자극을 쉽게 전달하면서 찬 바람이나 찬 물에 쉽게 시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균열 증후군이란 치아에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씹을 때, 특히 음식을 물었다가 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하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또한 치아 균열 증후군의 경우에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균열은 계속 진행되고 뿌리까지 금이 가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두 질환 모두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데 오늘 TV주치에서는 치아 시림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치경부 마모증과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치아는 가장 딱딱한 부위인 범랑질과 그 안에 부드러운 상아질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의 범랑질이 마모되면 상아질 안에 있는 신경관이 노출돼 감각이 전달될 때 자극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약한 외부 자극에도 시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치경부 마모증이란다. 치경부 마모증은 인접한 여러 개 치아에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소에 양치할 때라든지 찬 음식 먹을 때 이빨이 시려서 왔습니다. 찬 기운이 사라지면 혹시 증상이 바로 사라지셨나요? 예, 찬물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바로 사라졌어요. 혹시 양치질을 옆으로 한다거나 단단한 음식을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악물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평소 웨이트 할 때 이를 좀 악물고 하고요. 평소에 또 단단한 거 음식 좋아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잘못된 양치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를 옆으로 닦으면 치아의 옆면에 자극을 줘 이를 닳게 할 수 있다. 또한 치아를 악무는 습관도 특정 치아에 수직적인 충격을 가해 치경부 함모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부터 제2대구치까지 치경부 마모증이 관찰되었습니다. 제1소구치와 제2소구치는 증상은 없었지만 치경부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레진으로 치료를 하였고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는 마모의 정도는 미약했지만 증상이 있었고 지각과민 처치대를 도포를 하고 습관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치경부 마모증 진단은 주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치경부 마모증이 생겼다고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마모 초기 단계일 경우 양치 습관을 교정해주는 것만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레진을 이용해 파인 부분을 메우는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레진 치료와 병행해 지각 과민 처치제 등을 도포하기도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한 달 전쯤에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다가 갑자기 찌릿했는데 그 뒤로 괜찮아서 그냥 지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아파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차가운 음식 드실 때는 어떠셨어요? 좀 시리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지속적인 충격으로 치아에 금이 가고 이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통증을 느끼는 치아 균열 증후군. 흔히 어금니 부위에 많이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과 운동을 하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는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 커다란 수복물이 있고 그 주변에 균열이 미세하게 관찰되었지만 진료실에서 체크를 해본 결과 저작 테스트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의심만 가지고 치아를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해 보시고 정확한 치아를 판별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 진단하기도 쉽지 않다.
치아에 금이가 있어도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육안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치아 균열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치아를 씌워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이나 세라믹 등으로 치아를 씌운 후 통증 감소를 위한 신경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장수하게 되면서 치아의 건강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치경부 마모증과 치아 균열 증후군은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용하려면 생활 습관 속에서 치아에 무리가 가는 행위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한 후에도 습관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치아가 지속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요. 치아 균열은 자연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균열 치아를 치료를 한 후에도 습관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남아있던 균열이 점점 진행되면서 치아를 발치하게 될 수도 있어서 치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치아를 손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치나 잇몸 질환에 비해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아 균열 증후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평소 식습관이나 양치 습관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해서 발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치아 건강 또한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